2015년 10월 13일 오후 8시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내일 시작해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했듯이 현재 시장은 추세가 강하면 웬만한 악재가 아니라면은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조정은. 보유하고 있는 투자들은 생각보다 누적 수익률이 우수한 성과를 얻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현재 국내 시장은 스트롱 바이, 그러니까 강력 매수를 의견을 좀 제시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제 관심 종목들은 동기간 지수 대비해가지고 아웃퍼폼 종목들이 대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치보다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도 포함이긴 하지만 종목들 자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포텐션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체코 원전 수출은 정상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BHI 등등등. 김정은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이죠. 국정감사 자리에서 체코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해 가지고 정상 계약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IP 주어권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제 김 장관은 계약에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불가피한 양면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국내로 국한해가지고 이제 볼 이유가 전혀 없는 이제 테마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국내 이제 영향권이 없다고 해서 원전이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있는 테마군이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천조국부터, 그러니까 미국부터 원전에 플러스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탈원전 국가들까지도 이제 원전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을 안 본다? 이거는 사실상,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은. 그래서 현sek이 가장 핵심 사업군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기대가 걸려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등. 반도체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요. 흐름을 살펴볼 수 없는 구도거든요. 일단 이제 삼전은 D-1,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10조 원이 돌파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매출은 이제 84조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이제 10조 1419억 원 정도가 이제 상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D램의 가격이 상승했고, HBM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이제 실적 상승 견인으로 이제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요 구조 변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확장 흐름 속에서 서버용 메모리를 분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삼성 기술의 우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 더 키운다. 클로버 CMS 사면 등등등. 간혹 이제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왜 독일, 일본 얘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 산업군을 왜 국내랑 엮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해외 휴머노이드 발전 속도가 빠르면 국내는 따라가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수직 통합 역량이 강점인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감속기나 인코더, 힘 센서, 구동 모듈을 핵심 관절 부품을 내부 설계가 제작이 가능해서 납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완성품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오픈할 수는 없는데 하나의 이제 만들 수 있는 작품은 안 되지만은 핵심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현재 빅테크들과 컨택을 통해 가지고 실무 납품 경험이 실제로 있었었기 때문에 해외랑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의미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K조선 1% 차로 중국 따라잡았다. HG중공, 세진 등등등. 조선업체들은 중국 조선사들하고 이제 격차를 1%포인트 수준으로 좁혔거든요. 올해 들어서 부진했던 LNG 운반선 수주의 실적이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슨 리서치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9월 기준 조선 수주 흐름에서 한국이 선전해가지고 회복 신호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사들이 대규모 수주와 국책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선사는 기술력 품질 우위가 강점인데 중국의 자본력 규모 경쟁에 대응해야 할 압박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기술 패권 변화와 한국의 기술 우위 지속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마스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K조선의 흐름이 꽤 좋게 갈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K방산 기업들 영업이익 더 늘려간다. 현대로테, 하나에어로 등등등. 국내 방산의 수출 증가는 유럽하고 중동 등에서 무기체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빅4 수출 물량들이 확대됨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계약 이행 반영은 폴란드와 K2, 그리고 폴란드와의 이제 K2 계약과 K9의 자주포, 천무 이런 애들이 실제 납품의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내수 수출 조합이 강화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국내 이제 좀 내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보통 안 되고 그냥 좀 이제 각각의 개인적인 국내 안에서 납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은 방산 밸류체인을 확대를 하면서 해외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멘텀을 보면은 빅4와 같이 중견 방산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방산업계가 글로벌 방산 타이틀을 이제 확보한 상태라서 의미도를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전력 부족 장기화 위험 가능성, 전력 관련주들. 감사원 정부가 데이터 센터 증가분, 전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전력 예측 누락 건수가 많고요. 중장기 이제 수요 산정 방식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제시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데이터 수요를 이제 반영을 했지만은 실제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는 수십 곡이 또 누락됐다라는 점. 그래서 전력 부족 발생 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나 AI 연산 인프라.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경쟁 기술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처도 사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중국 손이 70%다. 히토류 관련 노바텍, 유니온머지, 동국 RNS.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그러니까 부품들, 핵심 부품들을 이제 70% 이상을 이제 차지한 경우들이 많아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리스크에 크게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수출 통제 이제 기술 규제, 공급 중단 등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히토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 완화나 공급망 단편화, 그다음에 핵심 소재 부품들의 국산화 강화 필수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의 의존도보다는 이제 소싱 확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바이오 벤처 릴레이 R&D 도입 관련주 바이오들. 과기정통부, 복지부, 중기부가 이제 R&D 이어달리기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 중기부 과제를 마친 바이오 벤처가 이제 복지부 과제로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K바이오의 가장 큰 문제는 리스크, 이제 자체적인 기업들의 이제 문제도 있겠지만 국내 정부의 이제 부처 간 조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규 사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바이오 산업군들이 예산을 받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고 되게 어렵고 까다로운 방식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 소재들을 자꾸 다른 부서로 넘기니까 모든 걸 다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이 없는데, 아무튼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약 개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도랍니다. 그래서 중후기 기술 개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자원 흐름이 나와야지 바이오들이 좀 살아날 구멍들이 생길 거예요.
자, 중국어 쓰면 2차전지 불가하다. 응급제 98%, 에코프로 비행. 국내 2차전지 산업에서 천연 흑연 97.6%고요. 인조 흑연은 98.8%입니다. 거의 100% 이상을 수입해서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핵심 광물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이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공급망 리스크가 지금부터 현실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부의 이제 공급망 다각화 계약 발표가 좀 중요해질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신규 흑연 광산과 개발 허가,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해외 공급처 확보 계약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큰 문제인데 지금 많이 이제 부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일단은 공유를 드렸습니다. 일단 체크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